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홍민희입니다. 자, 최근에 한반도의 평화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 지난 6월 16일이었죠. 북한이 남북 연락사무소 건물을 폭파했고요. 또 추가적인 군사행동 계획에 대한 위협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이러한 한반도의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지, 또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를 해 나가야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남북관계 전문가 두 분을 모시고 그 길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정철 숭실대 교수, 조성열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자문연구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이 두 분과 함께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탈북 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를 계기로 해서 북한의 강경한 대남 언사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대북 전단에 대한 북한이 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부터 한번 해볼까요? 예, 우선은 뭐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북한이 남북 합의 위반을 걸고 넘어왔는데요. 4.27 판문점 선언 이제 제2조에 따르면은 이 군사 분계선 지역에서 상대방을 비난하는 그 전단이라든지 방송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제 우리 측 탈북자 단체들이 대북 전단 살포함으로써 남북 기본합의서 제2조를 위반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1조에 있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이제 파기하는 명분으로 삼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측이 2조를 위반했기 때문에 자기네가 1조를 지키지 않겠다라고 하는 면에서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내용을 본다면 전단의 내용을 문제 삼은 것으로 봅니다. 첫 번째는 우선 그 북한이 가장 이제 중요시하는 최고 존엄에 대한 이제 모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최근에 나온 것들 보면은 지금 북한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 위원장이 뭐 제일교포 출신인 이제 어머니를 두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북한 입장에서 본다면 이제 백두혈통의 정통성을 훼손하는 이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이번 이제 그 4월 30일 전단인데요. 이 내용 중에는 탈북자들이 두 사람이 대한민국 국회에 정식 국회의원이 됐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 본다면 탈북자가 북한 체제를 벗어나서 온 사람들이 한국 사회에서 버젓이 환대받고 잘 산다.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에게 알려지게 되면서 상당히 이 부분을 차단할 필요가 있었고, 따라서 이거는 이제 북한 주민들에 대한 홍보뿐만 아니라 또 이 규탄 집회를 통해서 탈북자들을 이제 상당히 좀 그 북한 사회에 격리되고 좀 매도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정철 교수님 혹시 말씀 있으신가요? 그 덧붙이면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죠. 그 자기 최고 존엄에 대한 비판인데 그게 이제 이설주 여사에 대한 외설스러운 그림들도 있고 또 김정은 위원장의 약간 이 사생활에 대한 비판들도 있고 이런 게 이제 북쪽 입장에서 보면 참을 수 없는 뭐 최고 존엄에 대한 모독 그리고 지도부의 위신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용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비라에 이제 1달러짜리 지폐를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그 1달러짜리 지폐가 북측 이렇게 떨어지면 그거를 일반인들이 주워가게 하는 건데 그 북한 주민들을 약간 우리가 이 비하하는 것도 되죠. 그래서 또 군인들이 그걸 일일이 산속을 다니면서 주워야 돼요. 그래서 탈북하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이제 국경지대에서 오신 분들은 그거 줍는데 드는 비용들도 상당하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하면 북쪽에서 도저히 참을 수 없다라는 입장 표명을 한 거 아니겠느냐.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 대북전단에 관련된 이야기가 이 북한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최근에 이 대북전단 뭉치가 이렇게 이제 그 선 이남 지역의 의정부의 주택가에 떨어지면서 이게 또 위험하기도 했습니다. 북한뿐 아니라 우리의 삶과 또 남북 관계에 이번 전단 살포가 좀 어떤 영향을 좀 미치게 될지, 또 왜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좀 해결이 되고 있지 않은지에 대한 부분도 궁금합니다. 이제 북한이 이런 문제들이 생길 때마다
확성기 이 문제라든지 비라 문제라든지 할 때마다 원점 타격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비라를 날리는 지점을 타격하겠다 이런 공언들을 해왔고, 실제 북한이 올해 3월, 4월 군사 연습할 때 곡사포 연습들을 했다고 발표를 했죠. 그 당시 저희는 이게 이제 그냥 재래식 훈련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와서 돌아보면 이제 그 원점 타격을 위협하는 뭐 이런 얘기들이겠죠. 그 원점 타격이란 건 결국은 우리 민통선 주변이나 우리 주민들의 삶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대단히 이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이겠죠. 탈북하신 분들이 또 자기들이 표현하고 싶은 것들을 표현하고자 하는 뭐 이런 요구들이 이제 깔려 있을 건데요. 문제는 이제 그게 그냥 순수한 표현의 자유에 머무르지 않고 과거부터 있어 왔던 북한 붕괴 전략 또는 뭐 이런 개념으로 수행된다면 그것은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어떤 정치적 행위라고 보이고요. 북한이 그 점에 대해서 특히 경고를 하는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약간 우리 탈북자분들도 그런 시민사회적인 의식들을 좀 더 가지면 다른 방식의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방식들을 찾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실제 사건이 있었습니다. 2014년 10월 10일인데요. 연천지구에서 탈북자 단체가 대북전단을 살포했습니다. 근데 그 풍선이 기류를 이제 그 정치기류를 만나가지고 그 중간에 그러니까 바로 북으로 가지도 않고 남쪽으로 하자고 이제 정치돼 있었는데 북측에서 여기서 고사총을 사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알이 이제 우리 남쪽 지역에 떨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합참의 교전 수칙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대응 사격을 했습니다. 대응 사격을 하니까 뭐 북측 입장에서 보면은 자신들은 그 공중에 있는 풍선을 쐈는데 우리 군이 쐈다고 이제 주장하면서 또 역시 대응 사격을 해가지고 교전이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뭐 다행히 양측에 인명 피해는 없었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은 이제 깜짝 놀라가지고 총성이 터지자 이제 뭐 피신하고 그랬었는데요. 그러니까 이처럼 이제 대북 전단 자체가 한반도에서 예기치 않은 이 충돌을 일으킬 수 있고 이 부분이 사실 통제되지 않는다면 국지전으로 발전할 수 있거든요. 일부 탈북자 단체들은 이런 그 대북 전단을 살포함으로써 이 부분을 이제 이권과 관련돼서 활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세우는 명분은 뭐 북한 주민들에게 뭐 알 권리 또는 뭐 표현의 자유를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탈북자 단체 일부 탈북자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떤 이권과 개입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주민들의 그 현지 주민들의 어떤 안위라든지 또 질서 문제,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남북 간의 화해 분위기를 깨치는 이런 그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이제 좀 공권력을 물론 합법적인 범위 내겠습니다만은 좀 활용해서라도 좀 자제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반도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이게 왜 지체가 되었는지 그 요인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좀 좋을 듯합니다. 자, 먼저 이 북한 내부의 요인을 우선 짚어볼까요? 정말 북한의 최근 상황을 좀 파악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어렵고 또 이 또한 북한도 예외는 아닐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북한 경제 상황 이정철 교수님께서 좀 어떻게 진단하시는지요? 네, 북한이 국경 통제를 시작한 게 1월 20일경이니까요. 거의 지금 6개월이 다 됐죠. 북한은 사실은 중국과 무역 이 거의 90%, 95% 수준에 달하기 때문에 국경 통제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자력갱생, 국내의 생산물을 가지고 버티겠다는 거겠죠. 그만큼 이제 북한 경제가 어렵다는 반증이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더해서 2017년도부터 사실은 유엔 제재가 전면적으로 실행이 됐고요. 그 유엔 제재 때문에 2017년, 18년, 19년, 올해 20년까지 북한의 경제가 거의 바닥으로 가고 있다라는 평가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여러 자료들을 종합해서 보면 그 계산은 조금
과도한 평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17년부터 유엔 제재가 이제 전면적으로 들어갔지만 다 아시다시피 2018년도에는 남북 정상회담이 세 차례나 있었고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북중 정상회담도 또 동시에 있었고 그러면서 소위 유엔 제재가 많이 느슨해졌던 거죠. 그래서 2018년도에는 생각만큼 유엔 제재가 그 전년도의 강도처럼 진행되지 못했고요. 그리고 2019년도에는 이제 시진핑 주석이 평양을 방북을 합니다. 그러면서 평양에 사실은 80만 톤에서 100만 톤 수준의 식량 지원을 약속을 했었던 거죠. 최근에 이제 중앙일보에서 중국의 대북 식량 지원 얘기가 나왔는데 그게 이제 작년 시진핑 주석의 방북과 식량 지원의 연장선에서 보시면 되는 거죠. 그렇게 보면 미국 측에서 생각했던 2017년 이후에 대북 제재가 전면화돼서 북한이 4년째 굉장히 어려운 제재 상황에 있을 것이다라는 계산은 좀 지나치게 북한 경제를 너무 어렵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북한 경제는 어쨌든 올해 6개월 동안의 국경 통제 과정에 여러 가지 난점을 보이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또 유엔 제재도 올해 들어서 다시 더 강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북한 지도부가 정면 돌파를 통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자, 북한이 가고자 하는 새로운 길을 달성하는 이 과정 속에서 현재 판을 이렇게 흔드는 게 좀 필요했을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김정은 위원장 체제에 들어서면서 내거 목표는 경제 강국 건설입니다. 그러나 자기 아버지 때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추구했던 핵 군사 강국이 이제 조기에 사망하면서 완성이 되지 못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본인이 추구하는 경제 건설 노선하고 자기 아버지가 하다 못한 핵무력 노선 이 두 개가 결합돼서 경제 건설 및 핵무력 건설 병진 노선이라는 것이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출발서부터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혁 개방을 통해서 경제 개발을 성취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전통적으로 북한이 취했던 자력갱생 방식입니다. 근데 북한은 이제 외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국내 자원을 총동원해 가지고 하는 그래서 경제 개발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이 부분들이 그동안에 한계에 부딪혔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그 개혁 개방을 통한 경제 총력 노선으로 나름대로 방향을 정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국제사회가 북한에 투자를 안 해주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나라도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결국은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섰는데 핵을 가진 경제 빈국으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핵이 없는 개발도상국의 길을 갈 것인지 하면 아마 기로에 섰다고 봅니다. 실제로 김정은 위원장은 4월 27일 판문점에서 도보다리 대화 때 문재인 대통령한테 북한은 핵을 가지고 있지만 가난한 나라다라는 표현을 썼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결국은 자신은 핵을 포기하고 경제 강국까지는 어렵겠죠. 뭐 목표기니까 개발도상국을 가겠다고 하는 건데 이 길을 걷는데 이걸 위해서 이제 선택한 것이 결국은 체제 안전 보장하고 군사 위협이 해소되면 이 부분이 갈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무기로 이제 핵무기 포기라고 하는 카드를 썼는데 막상 협상을 해보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겁니다. 결국은 이제 하노이 노딜 이후에 김정은 위원장이 새로운 길을 모색했고 이제는 초기에 2018년 초기에 추진했던 개혁 개방을 통한 경제 총력 노선 대신에 자력갱생을 통한 총력 노선으로 경제 총력 노선으로 전환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작년 연말에 전원에서 결정한 이 자력갱생에 의한 정면 돌파전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지금 상황에서는 정면 돌파할 수 있는 대상이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지금 제재 완화는 뭐 요원하다고 좀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재 완화가 쉽지 않다고 한다면 다른 요인들, 북한이 스스로 생각하는 군사협의나 체제안전보장과 관련된 다른 형태의 담보를 추구한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직접적으로는 이제 이번에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일단은 이제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그리고 군사합의서 약속됐던 이런 군사조치를 다 백지화하면서
점차 우리에 대한 남측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높여갈 거로 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계기로 해서 자신들이 그동안에 비핵화를 내걸어서 얻으려고 했지 못 얻었던 한미 군사연습 중지라든지 또는 이제 첨단무기 도입 금지 이런 부분들을 아마도 시도할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 자력갱생을 선언하면서 기존과 같이 타협에 의한 안전보장 방식이 아니라 자신들이 어떤 벼랑 끝으로 한국 정부와 미국을 몰면서 양보를 얻으려는 그런 면에서 이제 새로운 판을 만들려고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민주평통 긴급 대담 흔들리는 한반도 평화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 오늘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정철 숭실대 교수, 조성열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